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예전에 제가 했던 시행착오를 전달해서 여러분께서 그런 게 있다면 조금이라도 줄였으면 하는 마음의 영상을 준비합니다. 기사를 봤는데 오늘 기사 좀 여러 개랑 그리고 이제 통계 그래프 하나 볼 건데 제가 예전에 봤던 거예요. 제가 아주 옛날 거를 약간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때는 많이 모아놓진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 들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금리 뛰자 영끌 3040 세대 소비 뚝이라고 나왔잖아요. 좋은 기사예요. 맞는 기사고. 근데 제가 예전에 2010년도, 한 2009, 2010년도에 이거랑 연관된 기사가 쭉 나오다가 어떤 단어가 튀어나왔었냐면 하우스 푸어란 단어가 만들어졌었고 2010년도에 책이 나와요. 하우스 푸어라고. 제가 그 책을 읽고 참회의 눈물을 흘려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냥 부동산은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버는 거라고 생각하고 거의 피크 때 남들 따라 들어갔거든요. 그것도 남 따라 들어갔어요. 솔직히 자세히 따져보면. 결과가 안 좋으니까 안 좋아서 작살났다 이전에 무섭더라고요. 왜 잘못된지 모르니까. 그 당시에 저에게 야, 너 일로 와봐. 저한테. 너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일단 잘못된 건 알겠고 일단 네가 지금 뭐 운이 없었다 앞으로 좋은 날이 안 온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말고 시장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플레이해본 사람 입장에서 난 이렇게 하는 게 일단은 객관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들어봐 라는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24년도 전망 강의는 2월달까지 오픈인데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혹시 제 24년 전망 강의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이 접수 가능 마지막 날이니까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금리 뛰자 영끌 3040 세대 소비 뚝. 당연히 힘들죠. 금리가 얼마나 올랐냐면 기준금리가 한국이 0.5에서 3.5까지 7배가 올랐고 미국 금리가 0.25에서 5.5까지 11배가 수직 상승을 했어요. 정말 우리 역사에서 두 번 겪기 어려울 정도로 옛날에 있었다고 하지만 약간 결이 다른 면이 있잖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아무튼 정말 역사적인 사건인데 여러분이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이 서울, 이게 서울이고요. 그리고 올라가시면 이게 전국이거든요. 요게 전국 매매, 전국 전세, 요게 서울, 그리고 이게 다 합쳐놓은 건데 일단 서울을 좀 간편하게 예를 들어 보면은 꺾인 지점들이 있어요. 이렇게 푹 꺾이고 약간 꺾여 보이고 축 늘어지고 여기 또 꺾였잖아요. 이때 시장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단순하게 똑같이 무너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맞다란 개념은 아니지만 전 이렇게 보고 시장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과감한 베팅이 가능한 사람이 된 건데 예를 들어서 IMF 때 어떻게 됐을까요? 시장이 폭삭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폭삭 주저앉으면은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부자도 망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 하실 거 알아요. 내가 아는 부자는 안 망했다.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자들이 망해서 강남에 건물이 금매로 나와요. 요런 시장이 돼야 되고 회사들이 다 파산을 해야 돼요. 대부분이. 그리고 나중에 집 지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 기본적 요소가 제대로 안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다 가난해져야 되고 이런 몇 가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국가가 정말 주저앉았다, 망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희망이 없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시장이 한번 무너질 수가 있고 이때는 언제예요? 카드 대란, 다른 요소도 있지만 그 전부터 시작됐지만 2003, 2004 이때 카드 대란이 터져서 일부 계층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국가 위기는 아니에요. 망하는 사람들만 망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요때 2007, 2008 이때가 일명 서프라임 모기지 터지고 베어스턴스랑 리먼 브러더스 무너지고 국제금융위기 이후의 시장인데 이때 충격은 기업들이 망하고 일부 회사가 문을 닫은 건 맞아요. 그런데 보시면 이게 국제금융위기로 내렸다는 분들이 자꾸 계신데 보시면은 전국구로 볼까요? 이게 전국이에요 지금. 전국 2007, 2008 여기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 구간에 상승한 곳들 많아요. 광역시 중에서. 울산, 뭐 부산 이런 데 가보시면 대구도 마찬가지고 많이 올랐어요. 그 당시에. 무슨 말이냐? 망한 곳들만 망했다는 거예요. 거의 다 망했고 일부 그 사람 계층, 일부 회사 계층이 망한 거예요. 이거 요번에 무순이 줍줍 나왔던 DH 퍼스트 아이파크인데 이거 100만 명 물렸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집을 살 마음이 없는 시기인 거죠. 왜 그러냐면 시장이 안 좋다는 공감대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다 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일명 부자 아파트라고 그랬죠. 이게 분양가예요. 이것도 일단 완판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물론 더 지켜봐야 됩니다만 이것도 부자들은 아직 망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죠.
IMF 때 정부에서 국민들 다 죽어나가는데 기업들이랑 막 어디 개발하겠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저기 개발하겠다, GTX다, 뭐 군사지역이다, 그린벨트를 푼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용산국제업무지구도 아무런 진통 없이 초대형 개발 호재를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국가도 나름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집을 안 사고 망한 게 아니라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IMF 때는 매매, 전세, 월세 세 가지가 다 떨어졌어요. 왜? 집을 비우고 도망을 가야 되니까. 집을 잃게 생긴 건데 지금은 진짜 그게 아니에요. 선택을 다르게 하고 있는. 이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어요.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 그리고 오늘부터 스트레스 DSR 시향인데 이거는 규제가 맞잖아요. 지금 요것 때문에도 말씀들이 많은데 시장에 당연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수요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이거는 시장이 회복하는 속도를 늦추거나 회복하는 폭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을 막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게 어울리나요? 사람들이 지금부터 연거를 해서 마구잡이로 집을 사고 있나요? 거래량이 이제 2,500건이에요. 아직 평균 거래량이 6,000건에 닿으려면 한참 멀었는데 벌써 이걸 작동하는 이유는 뭐예요? 뭔가 관리를 하겠다는 거고 앞으로 다가올 금리 인하에 대비를 하겠다는 거고 부동산에서 뭔가 상승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을 미리 장치를 해서 덜어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호들갑 떨 것도 아니야. 안 좋아요, 시장에. 그냥 안 좋아. 이거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는데 정부에서 이걸 한 이유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 제가 부동산을 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하자면 앞으로 다가올 공급 부족,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금리 인하,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어느 일정 측면의 수요가 몰리는 현상,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만들고 있다. 그리고 사실 바젤3 얘기도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가계대출을 관리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가 모여서 이걸 하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건 정부 의지에 따라서 다르게 풀 수도 있습니다. 요 기사가 사람들이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그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수익률은 결국에는 매매가 대비 월세거든요. 월세가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이거는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지 않은 건 아시죠? 오피스텔 가격은 내려갔는데 그에 반해서 수익률이 올라갔다는 건 오피스텔 월세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 왜 이럴까요? 사람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월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즉 지금은 누가 망했다는 개념보다는 침체되어 있다, 웅크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결국엔 이런 시장에서도 사람들의 수요는 있고 그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어디선가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튀는 곳이 나오면 그게 퍼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뭐 부자들은 부자들, 중간층이면 중간층, 서민이면 서민 해서 그에 맞는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줄 의무가 있는데 이 벨트가 지금 끊어지고 있어요. 그 와중에 지금 이 분위기를 타서 개발 호재를 계속 만들고 있고 부자들은 본인들이 좋아하는 아파트에 또 몰리고 있고 사람들은 또 집을 안 사고 로또 청약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정작 이건 테크니컬하게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행에 이자 내고 국가에 세금 내고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집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저는 항상 세상은 상식 한도 내에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가 운영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 돈을 지불하는 집주인들은 가장 힘들어서 소비를 줄이고 있고 세입자분들은 로또 청약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더 안 좋은 선택이다? 이게 일정 기간에 맞을 수가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이게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파트를 지을 이유가 없죠. 아파트 지을 때 건설사가 전세 놓으려고 짓나요? 팔아먹으려고 짓잖아요. 팔아먹으려는데 로또 청약이 아니면 안 받아요. 이거 건설사는 이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렇게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어질 것만 지어지고 나중에 정작 사람들이 대부분 필요한 집은 지어지지 않는 순간이 이미 다가오고 있죠. 개인의 수요에 대해서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시기까지는 알기 어렵겠지만 이대로 가면 공급이 부족해질 건 뻔한데 공급이 부족해진 상태에서 수요가 계속 생기거나 늘어나서 경쟁이 생기면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고 그런 분위기가 또 갖춰지게 되면은 월세와 전세를 선택하던 분들이 또 동시간대로 매매로 옮겨갈 건데 뭐든지 거래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면 가격 상승이 덜해요. 방어력이 생기고 공급을 준비할 시간도 생기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한 곳에 다 가둬놓고 다른 쪽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은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부작용이 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계속 침체됐다가 회복할 때 회복세가 되게 센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봐보세요. 침체가 되는 구간이 있는데 침체가 된 다음에 상승세가 너무 세요. 왜 이럴까요? 이게 지금 시스템이 또 이렇게 돌아가서 그래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게 뭔가 상승하고 있는 게 보인다, 상승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락할 때 또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사람들의 쏠림 현상을 만들고 있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세 갈 사람들은 전세 가고 월세 갈 사람들은 월세 가고 새 아파트 필요한 사람들은 청약 넣는데 로또는 좀 심하잖아요.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또 청약 놓고 집 살 사람은 사고 요렇게 돌아가야지 순차적으로 안정이 되고 공급이 되는 건데 지금은 이미 그 공급의 벨트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작용은 언젠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라면 이 생각을 못 하는데 지금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건 맞지만 과연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누가 망한 건지 난 왜 이렇게 힘든 건지 내가 앞으로 이게 희망이 있는 건지를 하나하나 조금 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야. 그것만 가지고는 해설이 안 돼요. 왜냐면 최근 2년 동안의 거래량은요. 역사적으로 없어요 이미.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의 부동산은요. 착공 물량이나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이나 뭐 처음 있는 숫자가 되게 많아서 그것만으로 예측은 좀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예전에 이런 방향성이 있었다는 걸 인지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영상이었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